네, 반갑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합지수가 0.6%, 코스닥이 0.48% 상승하면서 상승 분위기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이런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변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 후반부로 집중되는 그런 어떤 변수에 대한 포지션들,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매수를 계속 확장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 자체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또 대형주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투자 패턴들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형주에 힘이 실릴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금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지 돼요.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대장이 누구인지, 또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지금 2990을 넘어섰네요. 2991포인트를 찍어서 지금 이제 3000포인트에 거의 완전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항대는 일단 3000포인트에서 살짝 넘겨본다면 3006포인트 요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0.5, 0.6 정도만 올라가면 61선 저항에 부딪히는 위치예요. 뭐 이제 박스권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3050 정도까지는 괜찮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가까이에 있는 저항대가 61선의 저항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만기일도 있고요. 내일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만기일 변수에 또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달려들어서 이제 뭐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사면 좋겠는데, 지금 저항이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 그 다음에 한 대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매수를 조금 더 늦춰보는 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매수가 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빵 뛰어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만 놓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주가의 상승은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목요일날 만날 수 있는 만기일,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로 남아있는데, FOMC는 이제 멀리 있으니까 상관없다 치고요. 이제 목요일날 나오는 만기일, 이 만기일만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늦게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목요일 오후나 또는 금요일날 오전 상황을 보고 진행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에서 건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연말 랠리 또는 산타 랠리, 뭐 배당주 랠리, 뭐 이런 것들 많이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내년 초에 상승 랠리가 또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즉 3050포인트에 달하는 이 저점 박스권 구간, 이걸 벗어나야지 됩니다. 이걸 벗어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어떤 매수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시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가시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때 충분한 회복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 바로 저 박스권을 돌파하는 바로 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저 라인대만 넘어가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만 계좌 또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만 떼어놓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 아직도 저점권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000포인트 바로 목전에 있는 모습인데요. 같은 저항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3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둘 다 이렇게 특정 수치대에서 저항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일단은 만기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조금 더 침착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천억대로 순매수로 껑충 뛰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세를 확장해 나가던 오후 시점에서 매수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간 거고요. 금융투자도 바로 따라 붙었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아마 연기금들이 매도를 안 했다라면 금융투자도 순매수로 바로 따라 붙었을 것 같은데, 오늘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경계하는 물량들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 시점 들어서면서 매도에 대한 물량들 이제는 나오지 않고요, 순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됐다고 치더라도요, 이제 저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의 동향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별 현황 잠깐 볼게요. 외국인들 보시면 12월달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매수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1월달에도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 간간히 있긴 한데 물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오는 매수 물량들은 11월 중반부터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초 이런데 10월달 이럴 때는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11월 초반 11월부터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11월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초반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매도가 좀 많았었던 부분이었고요.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매수 우위로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은 11월 달부터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대가 넘는 순매수였고요. 지금 이번 달만 보시더라도 12월 달부터 들어가시면은 거의 엄청 많이 들어왔죠? 네, 거래소 쪽에 순매수만 하더라도요, 지금 1조, 2조가 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적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12월 1일날 9천억, 그 다음에 12월 2일날 8,800억, 이것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2조 원, 한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인데, 이거 지난 11월달 합친 것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리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시총 상위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거래소 쪽에 이제 움직임이 좋았을 것 같다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현대차 조금 올라왔고, 현대차 분위기 좋아졌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1.4%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시총 상위에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공방전이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넘어가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오른 종목은 없는 상태, 변동만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한 거는 SK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저기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위협도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그런 형태, 네, 그렇게 갔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많이 내렸죠. 오늘 게임주, 배터리 소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메이드가 지금 3%대 추가 하락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상태에서 이 후발주자들, 지금 LX 세미콘이라든지 아프리카 TV 또는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의 이런 후발주자들이 조금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분위기가 좀 나아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게임주들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게임주들은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죠. 네, 뭐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냥 유지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끌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 또는 뭐 신규 종목들이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적 매매 동향 보시면 SK 하이닉스 순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네, 순매수가 600억 원.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네요. 삼성전자 어디 갔지? 팔았어. 그죠? 금융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전자를 팔았을까요? 네, 금융투자가 좀 많이 팔았네요. 차익 실현 들어간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물량을 더 뛰어넘는 순매수 해줬다라면 기관들도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기관이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 이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 물량을 엄청 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것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죠. 레버리지 쪽 순매수, 지금 ETF 쪽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다가 베팅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총계를 보시면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신세계,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금호석유는 이제 배당 많이 준다고 해서 요즘에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대한항공 이런 것도 마찬가지, SM 이런 종목들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쪽의 베팅들을 좀 기관들이 해놓은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인버스, 차이나 전기차 이런 쪽은 매도가 진행되었다. 자, 외국인들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800억 순매수합니다. 하이닉스 1,000억 원이요. 와. 둘이 합쳐서 3,800억이요. 네, 3,800억 순매수. 기관들이 어디 비빌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죠? 니들이 팔았냐? 400억 팔았냐? 2,800억 사버렸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기관들 물량을 잡고 또 개인들 물량도 흡수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기 시작하면 주가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좋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뭐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뱅크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매수량이 적어집니다. 급격히 적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량들은 그냥 조금씩 매수해서 주가를 단기적 반등을 보여준다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자기들의 그런 그 매매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은 이제 SK 스퀘어가 물량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겠죠.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비교가 되는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뭐 SK텔레콤도 뭐 그다지 그렇게 네, 썩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그죠? 근데 SK 스퀘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송구영신이긴 한데 이 종목이 그래도 SK텔레콤이 그나마 스퀘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매도에 대한 의견들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KG 모빌리언스가 자 마지막까지 분발해서요. 네, 1,950원. 자, 19%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다날은 또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이 KG 모빌리언스라는 메타버스 관련한 뭐 그런 시스템 구축하겠다, 사업하겠다 이런 얘기 나면서 주가 올라가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뭐 NFT 관련한 그 이슈에 연결된 테마주들이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서 뭐 다날이든 뭐 위메이드든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위쪽에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이제 상당히 조정이 깊거나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고 진행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더 진행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저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점 통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싫어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에 푹 쉬시고 즐거운 휴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